네, 영프로덕션 김흥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벌써 2년 전에 제가 받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뭐 사업계획서 양식이나 혹은 지원 그 사업비의 규모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심사위원들이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그 평가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기창업 트랙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예비 창업 트랙과 기창업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2021년 3월 10일에 그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진 않,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아쉽게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좀 제가 직접 디자인한 문구류를 팔아보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사업자를 냈고 예비 창업 패키지 기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뭐 근데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순 없으니까 사실상 예비 창업자인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아이템명은 강진 화훼 특산물 함유 살균 오드 또알렛 밤의 낮에라는 제목인데, 살균 오드 또알렛 뭐 사실 살균 소치제, 그리고 그 침구류에 뿌리는 살균 소독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고 나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진 유칼립투스 잎 추출물을 함유한 바디케어 제품 제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사업 계획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전 청창사 사업기획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읽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 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이고 이런 시장을 공략할 거고 분명한 니즈 수요가 있는 제품이다, 서비스다라고 하는 걸 이 한 장에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 리뷰 영상에서 이 개요 파트에서 최대한 도식화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줄글로 되어 있죠. 이 사업계획서와 이전에 청창사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의 이 개요 파트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도식화해서 설명되는 게 훨씬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또 뭔가 더 구체적이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사업 내용을 확실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요 파트에서 최대한 도식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죠.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뭐 당연히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의 자원 혹은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파트로 지역성, 즉 지원 기업 너네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그걸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걸 이 사업계획서 내용,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업장 소지지가 전남에 있을 뿐이었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장 소지지도 뭐 로컬에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 공장 설비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여기서 단순히 뭐 군 단위의 뭐 이런 군 단위의 이런 지역 설명이 아니라 정말 면 단위, 정말 작게는 그 리 단위의 그런 좀 지역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이 기업이 뭐 만약에 예비 창업 트랙으로 지원을 하셨다면 실제 사업화에 대한 니즈가 분명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군 단위로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미 뭐 구글링 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람들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심사위원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좁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겠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 활용도에서는 실제 내가 만들어낼 제품이나 서비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저는 이 당시 사실상 예비 창업자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혹은 자체 생산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뭐 시제품이나 완제품의 이미지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 어, 단순히 지역의 자원이 우리 기업으로 들어와서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어디에 납품될 거고 누구와 거래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기술들이 활용될 거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먼저 어필해 주는 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결국에 보면 여기서는 정량적인 기여 방안, 왼쪽 편에서는 정량적인 기여 방안을 기입한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관련해서 좀 정성적인 기여 방안을 담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도권 권역에서도 선발을 합니다만 결국 좀 뭐랄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좀 평가에 있어서 유리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어필해야 되는 건 매출을 이만큼 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고용을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정량적인 기여 방안 파트에서 얘기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기업 파트에서는 뭐랄까 뭐 산학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필한다거나 혹은 뭐 단순히 제품 서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관광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 이미지, 로컬의 이미지를 뭐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어필한다면 네, 정성적인 기여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정량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정성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예, 근데 단순히 우리 기업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파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성장 가능성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와 똑같은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인식 파트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실 문제인식 파트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전에 청장사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의 지불 의사, 구매 의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제 사업계획서에서도 좀 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실제 우리 기업,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층을 인터뷰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뭐 설문 결과나 뭐 혹은 통계 자료를 활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침구 관리에 대한 전체 통계 자료, 그리고 기타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냥 전체 자료.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라면 이렇게 전체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는 게 말이 되겠죠. 하지만 초기 기업,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상 예비 창업 단계에 해당되는 브랜드 입장에서 이런 좀 전체 설문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 혹은 전체 시장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좀 뭐랄까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통계 자료를 썼음에도 오히려 뭔가 사업 계획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객 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간에 최종적으로 있는 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제품을 딱 만들었을 때 팔 수 있는 대상들, 진입할 수 있는 시장, 납품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일지는 몰라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구글링한 자료들을 넣지 말자는 겁니다. 직접 설문을 하건 아니면 시장 분석을 새로이 내가 하건 간에 좀 그렇게 당장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기업이 진입하고 공략할 수 있는 소비자층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문제인식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파트에서도 이전 총장사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과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이 뭐 이런 게 새롭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이다. 시장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제품과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가치들이 지역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거듭 이제 앞에 파트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실현 가능성 파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 계획을 너네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자라고 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3단계로 좀 구성하는 게 저는 가장 좀 편합니다. 좀 시기별로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소비자 유인 단계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소비자층이 형성된 이후에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전략을 구성하고 제품 라인업까지 갖춘 이후에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구성해보자. 뭐 이런 좀 3단 구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때문에 여러분도 좀 이런 시기별로 구성하는 것, 좀 그걸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식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화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뭔가 많은 줄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절반 정도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세부 내용 자체는 디테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성한 사업 추진 일정을 보시게 되면 목록은 많지만 세부 내용에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냥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그 한 줄에 있어서도 심사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어떤 추진 일정, 뭐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은 절반이어도 좋지만 세부 내용은 디테일해야 된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파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하시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최종 그런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미 많은 어떤 경쟁 기업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무래도 로컬 관련된 시장 자체가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너무 좁지 않나? 라고 하는 좀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이런 경쟁자들이 경쟁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 보장된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내용 구성은 조금 달리 해야 되겠지만 로컬과 관련된 시장도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도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코스메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통 핵심 및 경쟁력 파트를 좀 뭐 이건 뭐 이 정해진 목차가 아니라 제가 넣은 항목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이게 뭐 유통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봤다거나 뭐 와리즈나 하트렉스 입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강점은 아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이 뭔가 확실한 유통 역량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 경험이라도 여기 기입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경쟁 기업들과에 비해서 어쨌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뭔가 강점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항목일 수 있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마케팅 핵심 경쟁력을 어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대부분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그 지방 뭐 예를 들면 제가 지원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식품류를 제조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고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그런 역량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때문에 우리 기업은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생산 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서라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마케팅 채널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파트, 사실 이거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파트인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약간 클리셰 중에 클리셰에 해당하는 좀 도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업계획서 상황에 맞춰서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전략 파트로 넘어가서 보죠. 자금 소유액 집행 계획 파트에서 이제 제가 청창사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에서는 좀 그래프로 나타냈었는데,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5년짜리 계획을 좀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5년짜리 계획을 넣게 되면 사업화에 대한 의지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뭔가 직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청창사 리뷰 영상처럼 좀 그래프식으로 나타내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평가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한 3년 정도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매출을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좀 자금 계획이 들어가는 것, 이런 표로 나타내는 자금 계획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예비 창업자 상태거나 아니면 1년 이내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5년짜리 자금 계획이 조금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청창사 리뷰 영상,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이런 5년짜리 자금 계획과 그 청창사 리뷰 영상 속에 그래프식으로 표현하는 자금 계획, 어느 쪽이 내 사업 계획에 조금 더 적합할까라는 부분 판단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기준,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업비 관련된 좀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지원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여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그 주관 기관에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비라고 해봐야 한 2, 30만 원 이내의 금액인데, 이전 청창사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만 원을 쓰건 100만 원을 쓰건 1000만 원을 쓰건 그걸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은 똑같거든요. 최대한 좀 규모 있는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신청하고 지원한 금액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3천만 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사실 청창사도 자부담금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내가 자부담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2021년에는 없었고요. 자,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수화 전략을 활용했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진부한 도구이기는 합니다. 진부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서 좀 제한적인 지면에서 한눈에 뭔가 우리가 이런 전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저히 여기서 그냥 줄글로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싶으면 수학 전략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좀 표로 나타내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장 진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별거 없죠.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 본 거. 근데 로컬 커리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이런 작은 어떤 경험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전 청창사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 그럴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도 억지로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표자 현황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 지원 기업이 뭐 매출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로컬 커리터 활성화 지원 사업 그 지원 기간 내에 이만큼의 어떤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10명, 20명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3명, 4명 정도 이렇게 좀 내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소는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뭐 최종 평가나 중간 평가 과정에서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도 이 기업의 어떤 그 사업화 성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최소한 두세 명 정도, 많게는 네 명 정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그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을 어제 찍었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내용들을 좀 많이 생략해서 오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바로 직전에 찍었던 청창사 사업계획서 리뷰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감사하다기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이나 혹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통해서 질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듭 강조드리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청창사 사업계획서가 됐건 뭐 초창배 사업계획서가 됐건 아니면 뭐 이 로컬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됐건 서로 다 어떤 핵심적인 평가 기준, 그리고 기재했을 때 심사위원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뭐 사업계획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좀 유리한 내용들, 이런 거는 뭐 비슷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별 준비 없이 찍다 보니까 계속 횡설수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